용접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말 좌절스러운 순간요. 얇은 금속판을 진짜 정성 들여서 용접했는데 다 씻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걸. 뜨거운 팬 위에 올려놓은 베이컨처럼 우글쭈글하게 휘어버리는 바로 그 현상 말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두꺼운 판은 용접을 해도 이렇게 굳건하게 제 모양을 지키고 있는데 저 얇은 판은 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그냥 파도 치듯 휘어버렸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골치 아픈 뒤틀림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응력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똑똑한 설계와 시공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마스터 플랜까지 한번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휘어지는 금속의 문제. 구체적으로 말해서 얇은 판이 도대체 왜 휘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강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접을 할 때 판을 쥐어짜는 힘, 즉 압축 응력이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힘이 얇은 판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는 순간 판은 그 에너지를 어딘가로 풀어내야만 해요. 그래서 마치 찌그러지는 풍선처럼 바깥으로 울룩불룩하게 물결 모양으로 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회피 동작인 셈이죠. 아니 그러면 그 쥐어짜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 숨겨진 응력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료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용접할 때 그 엄청나게 뜨거운 아크 열을 가해지잖아요. 그럼 그 주변 금속은 갑자기 확 늘어나려고 팽창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주변에 아직 차가운 금속들이 어딜 가 하면서 꽉 붙잡고 있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용접선을 따라서 서로 잡아당기는 강력한 힘, 이걸 인장응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단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재료 내부에서는 항상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 그 반대편에서는 균형을 맞추려고 반작용으로 쥐어짜는 힘, 즉 압축 응력이 생겨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의 넓은 부분에 바로 이 압축력이 작용하고 이게 바로 판을 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인 거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먼저 용접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더 스마트한 설계, 더 강한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처럼 길게 쭉 이어서 용접을 하면 열이 한 곳에 계속 집중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용접을 띄엄띄엄 끊어서 하거나 대칭적으로 배치를 하면 열과 응력이 분산되면서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변형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방법은요, 판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건물 지을 때 철골을 세우는 것처럼요. 이 스티프너나 보강 리브 같은 걸 설계 단계에서부터 추가해주면 판의 기하학적인 강성이 그냥 극적으로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힘에는 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용접 이음부 모양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의 V자 모양 홈은 한쪽에서만 용접을 하니까 식으면서 한쪽으로만 잡아당겨서 각도가 확 틀어져 버려요. 하지만 오른쪽의 X자 모양 홈은 양쪽에서 대칭으로 용접을 하니까 식으면서 서로 당기는 힘이 상쇄돼서 변형이 거의 안 생기는 거죠. 진짜 똑똑한 설계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는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 작업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스마트한 용접, 더 평평한 판을 만들기 위한 진짜 현장의 기술들을 만나보시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열이니까 이 열을 줄이는 기술이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왼쪽의 일반적인 용접 방식은 그냥 많은 열을 쏟아붓는 방식이거든요. 반면에 오른쪽의 CMT 같은 최신 공법들은 용접 사이클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들어가는 열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여줍니다. 변형의 원인을 그냥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거죠. 용접하는 순서나 방향만 잘 조절해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비석법은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이 용접 구간을 건너뛰면서 열이 한 곳에 계속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후진법은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가는데 부분적으로는 뒤로 용접하면서 응력이 연속적으로 쭉 쌓이는 걸 중간중간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때로는 물리적인 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아주 강력한 클램핑 지그 같은 걸로 판을 꽉 눌러서 아예 변형될 틈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아니면 용접하는 부분 뒷면에 열을 아주 잘 뺏어가는 구리 베킹 플레이트를 대서 열이 생기자마자 순식간에 식혀버리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전문가 수준의 기술들입니다. 왼쪽의 역변형법이라는 건요, 용접하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휠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살짝 구부려 놓고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식으면서 저절로 딱 평평하게 펴지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오른쪽의 인장법은 한술 더 뜹니다. 용접하기 전에 판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생길 쥐어짜는 힘, 즉 압축 응력이 이 잡아당기는 힘이랑 상쇄돼서 좌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지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WPS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결과물은 이 모든 전략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때 나옵니다. 용접 시공 계획서, 우리가 줄여서 WPS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최종 청사진이에요. 이 문서 안에는 어떤 용접봉을 써라부터 시작해서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후진법을 사용해라까지 모든 전략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용접 변형을 막는 단 하나의 마법 같은 비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밀하고 평평하고 그러면서도 강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건 결국 체계적으로 잘 결합된 똑똑한 설계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공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매일 여닫는 자동차 문에서부터 저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배의 선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보이지 않는 원리들에 의존해서 그 멋진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